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의 평형을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구조물 중에 난이도상으로 이제 좀 높은 축에 들어갈 텐데요. 아치하고 케이블 구조물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치하고 케이블 구조 같은 경우도 구조물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특별한 공식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다 풀 수 있습니다. 힘의 평형 조건만 잘 이용하면 돼요. 케이블의 공식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아치하고 케이블 구조 푸는데 키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면 정정 아치 그리고 정정 케이블. 부정정 아치라면은 부정정의 불이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정 아치는 이번 시간에 하지 않을 거고요. 정정 아치하고 케이블을 굳이 묶어서 하는 이유는 두 구조물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정정 아치하고 케이블은 힘의 평형 조건만 이용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케이블의 공식이니 이런 거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구조물의 특징만 알면은 공식을 알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공식 외우는데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공식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 케이블도 저도 처음에는 풀 수 없어가지고 케이블의 정리인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닫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합격을 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분포 하중을 받는 케이블은 등분포 하중을 받는 3인지 아치를 등들을 뒤집은 형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케이블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종류 케이블에 대해서 우선 좀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타입 케이블은 집중 하중을 받는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지점이 양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집중 하중을 받는 이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케이블은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케이블에 작용하는 힘을, 이 내리려고 하는 힘을 이제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다 인장이죠. 인장이고 지점의 발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이런 형태의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타입의 케이블은 지점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지점은 똑같이 이렇게 있고 케이블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돼 있고 여기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형태의 케이블은 뭐하고 똑같느냐? 이 형태는 아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형태의 케이블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차 포물선은 결국에 얘도 똑같이 인장을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얘랑 이제 평형을 만족시키려고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인장이 작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인장이 작용할 것이고 발력은 이제 이쪽 대각선 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얘를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두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이 경우에는 중앙에 힌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힌지가 없죠. 힌지가 없지만 이 자리가 변곡점이죠. 이 케이블에서 이 변곡점이 아치에서 힌지하고 어차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구조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얘가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압축력에 의해서 발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얘가 아치예요. 물론 이 등분포 아중을 받는 3인지 아치 같은 경우는 충격만 받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집중 아중을 받는 아치가 있다면 얘는 좀 예외적으로 약간 보처럼 거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단력하고 모멘트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케이블하고 아치는 기본적으로 충격만을 받는 구조물이에요. 이 충격만을 받는 구조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충격만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서 이 충격만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절점에서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절점에서 모멘트는 0이란 얘기예요. 사실 뭐 절점에서 모멘트만 0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구간 내 전부 다 충력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도 없는 거죠. 이 구간에 다 모멘트가 0, 0, 0, 0, 0,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에요.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여기 변곡점이 힌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변곡점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도 다 마찬가지로 이 충력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직선으로 충력이 작용을 하는 반면 여기서는 곡선으로 이렇게 충력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모멘트가 다 0이라는 거예요. 아치 같은 경우도 집중 하중을 받는 아치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받는 3인지 아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다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여기는 힌지니까 당연히 0일 것이고 힌지 아닌 여기도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케이블하고 아치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을 이용해야 비로소 이 별다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케이블하고 아치는 기본적으로 이 충력만 받는 구조물인데 아치 같은 경우는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써놨죠. 아치의 경우 이제 집중 하중을 받는 아치는 모멘트 또는 전단력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이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축 늘어져서 형태를 갖춰버립니다. 그런데 아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등분포 하중을 받는 케이블하고 이 집중 하중을 받는 케이블은 당연히 구조물이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집중 하중을 받는 케이블을 먼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아치하고 집중 하중이 아닌 이 등분포 하중을 받는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집중 하중을 받는 케이블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 111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은 집중 하중을 받는 케이블에서 이 케이블의 자중을 무시하고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케이블 현에서 이 점선이 케이블 현인데요. 뭐 A점하고 B점을 이렇게 쭉 이어놨어요. 케이블 현에서 하중의 작용점까지의 수직거리 이 YC하고 YD가 미지수네요. 이 두 개의 수직거리를 구하는 게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케이블의 전체 길이 A, C, D, E, B, 이 케이블의 전체 길이 구하는 거랑 세 번째 이 케이블의 최대 장력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세 가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이 구조물만 보이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우선 이 발력을 먼저 다 표기를 해볼게요. 발력을 먼저 표기를 해보면 A점의 발력이 이렇게 VA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평력은 얘가 케이블이 인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인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수평력은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이 힘의 평형을 만족하겠죠. 수평력은 바깥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시를 해보면 여기 이제 HA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VB랑 이렇게 HB 얘도 이 케이블이 인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HB 이 수평력이 바깥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하겠죠. 맨 처음에 케이블 구조에서 맨 처음 할 거는 반력 산정부터 해야 되죠. 반력 산정부터 해야 되는데요. 반력 산정을 하려고 봤더니 이 반력이 총 4개네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조건이 3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블 이 안에서 전부 다 모멘트가 0이라고 했었죠. 모든 위치가 모멘트가 0인데 이 자리가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자리가 모멘트 0이라는 조건 추가로 이용해 주는 이유는 여기 길이가 6m로 주어져 있고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길이를 먼저 한번 좀 표기를 해볼게요. 케이블의 현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0m 여기가 이제 10m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7.5m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5m 여기서 여기까지는 2.5m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이 점에서 모멘트가 0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푸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을 자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점의 모멘트는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VB하고 HB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전체 구조물에서 첫 번째 이제 반력 산정인데 전체 구조물에서 A점의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A점 모멘트가 0임을 이용하면 이 C점에 작용하는 이 하중에 의해서 10 곱하기 8 길이 20m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20 더하기 이 15kN 이 D점에 작용하는 이 하중에 의해서 15 곱하기 40m 더하기 20kN 이 E점에 작용하는 이 하중에 의해서 60 곱하기 60 거리가 60이네요. 플러스 이 HB가 A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시계 방향 모멘트를 유발하겠네요. 플러스 HB 곱하기 10 VB만 유일하게 반시계 방향 모멘트를 유발하네요. 이 VB는 팔 길이가 80이네요. 빼기 VB 곱하기 80 0 이게 이제 식 1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식 1이 되고 여기 지금 미지수가 HB도 있고 VB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반력을 어차피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B 구조물에서 이 B 구조물만 이렇게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2점이고 여기가 B점입니다. 여기가 2점이고 여기가 B점이면 B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반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얘가 VB, 얘가 HB. 여기 뭐 이렇게 아래로 하중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어차피 이 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팔 길이가 0이라서 모멘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0m로 주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0m로 주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6m 더하기 2.5m가 되네요. 8.5m. 그럼 이제 EB 구조물에서 이 점의 모멘트는 0이므로 HB 곱하기 8.5 시계 방향이었죠? 빼기 반시계 방향 VB 곱하기 20은 0. 이게 식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HB하고 VB. 식 2개고 미지수가 2개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식 1하고 식 2를 연립해주면 이 반력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VB는 12분의 425. 이걸 분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약간 팁을 썼는데요. 이 8.5라고 입력을 안 하고 얘를 이제 17 나누기 2라고 계산기에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분수로 떨어지는데 얘를 그냥 8.5로 입력을 해버리면 소수로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킬로뉴턴. 그리고 이제 HB는 250분의 3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반력들은 다 구할 수가 있죠. 이 수평력의 합은, 수직력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물에서 전체에서 수직력의 합은 0이기 때문에 VA 더하기 VB 빼기 이 하중이 아래 방향을 작용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빼기 10 빼기 15 빼기 20 0 하면 이 VB 값은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VA를 마저 구할 수 있죠. VA는 12분의 115가 되네요. (12분의 115kN이) 되네요. VB 값이 여기 기록을 할게요. VB를 지우고 지우긴 그러네요. 지우지 않고 그냥 쓸게요. 12분의 425 HB가 3분의 250 그리고 HA는 수평력의 합이 수평력이 2개밖에 없잖아요. 이 2개의 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수평력의 합은 0이라고 하고 풀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HA는 3분의 250 VA는 12분의 115 이렇게 반력을 먼저 다 구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은 반 이상한 거예요. 이 반력까지 다 구했어요. 이 반력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YC하고 YD부터 구해볼게요. 이 YC를 구하기 위해서 반력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모멘트가 0이란 조건을 그냥 이용해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AC 구조물만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 두 번째 YC, YD 산정인데 AC 구조물에서
AC 구조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C,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럼 이제 반력이 이렇게 있겠죠. VA, HA 이렇게 반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 20m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YC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A점까지의 팔 길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건 이제 YC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이만큼은 2.5입니다. 2.5만큼 빼준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YC 빼기 2.5. 그럼 이제 시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VA 곱하기 20 빼기 HA 곱하기 YC 빼기 2.5는 0.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가 있죠? VA 구했잖아요. HA도 구했어요. 알고 있는 값이에요. 우리 모르는 값이 YC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이대로 YC에 대해서 풀면 YC는 24분의 5 미터가 됩니다. 분수로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꼼수를 쓴 거예요. 2.5라고 입력 안 하고 5 나누기 2라고 쓴 거예요. 이거 뭐 계산기 사용 팁인데 사실 뭐 좀 분수로 나온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좀 소수로 나온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 소수점이 너무 더럽게 뒤로 나가는 게 좀 싫어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YC 구했으니까 이제 YD 구할 차례죠. YD 구하는 거는 이 D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DEB 구조에서 D 다시 D E B 구조물에서 이만큼을 한번 그려보죠. 이만큼 이렇게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 반력을 표기하면 V B H B 여기 집중하중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얘 크기는 20. 여기도 하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얘는 어차피 팔 길이가 0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 우리 뭐 이 점에서 모멘트는 0이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여기가 이제 D점, 여기가 이제 B점, E점, 여기가 이제 B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D가 0이므로 MD는 0이므로 MD가 0이므로 이제 20 곱하기 이 하중에 의한 모멘트 20 곱하기 20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HB 곱하기 시계 방향 모멘트를 산정하려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하네요. 이 B점까지의 거리. B점까지의 거리가 YD 플러스 5를 하면 이 B점까지의 거리가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는 YD 플러스 5. 따라서 여기는 이제 HB 곱하기 YD 플러스 5 빼기 이 VB 곱하기 VB 곱하기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40이죠. 40, 0.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여기 YD 하나밖에 없죠. HB하고 HB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YD 값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YD는 36분의 5. 여기 YD가 36분의 5, YC가 5분의 24. 잠시만요. 5분의 36인데 36분의 5라고 썼네요. 5분의 36이지? 그렇죠. 예, 5분의 36입니다. 5분의 36. 이 YC가 5분의 24. 그 YC, YD 산정은 끝난 거예요. 여기 구조물에서 풀라고 했던 거 첫 번째가 YC, YD였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케이블의 길이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전체 길이. 케이블 전체 길이. 케이블 전체 길이도 사실 우리가 이 숫자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EB 구간,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길이랑 이 길이라면 이 길이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EB 구간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 플러스 2.5. 그럼 이제 20제곱 더하기 8.5의 제곱 더하기 얘가 이제 EB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DE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2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네요. 이 길이를 구해보면 이 길이 이제 YD 값을 알기 때문에 YD 빼기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해보면 이 YD 플러스 5 빼기 6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0.1이 나옵니다. 잠깐 0.1이 맞나? 3.7이 나옵니다. 3.7. 그럼 이제 20제곱 플러스 3.7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구간 길이 구했고 이쪽 구간 길이를 구해야죠. 이쪽 구간 길이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5 플러스 YC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YD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0.1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20제곱 더하기 0.1의 제곱이 되죠. 더하기 마지막 이제 이쪽 길이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YC 빼기 2.5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5니까 여기서 여기가 10인데 여기서 여기가 7.5니까 여기서 여기는 2.5가 되겠죠. YC 빼기 2.5를 하면 됩니다. YC 빼기 2.5를 하면 2.3이 나옵니다. 따라서 20제곱 플러스 2.3의 제곱 하면 케이블의 전체 길이가 82.6
203 미터가 됩니다. 얘가 EB, 얘가 DE, 얘가 CD, 얘가 AC 길이였죠. 전체 더하면 82.203m. 그럼 이제 케이블의 전체 길이까지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케이블의 최대 장력만 구하면 됩니다. 케이블의 최대 장력만 구하면 되는데, 케이블의 최대 장력 구하는 문제는, 케이블의 최대 장력 구하는 거는, 케이블의 최대 장력은 어디가 될지가 항상 뻔하게 드러나거든요. 뻔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이 기울기가 가장 큰 데서 최대 장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케이블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얘가 보나마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최대가 될까요? 왜 최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충격 이외에 아무것도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점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이 이제 이쪽 케이블에서 작용하는 인장력과 이쪽 케이블에서 작용하는 인장력, 이 두 개의 인장력은 항상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죠. 항상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작용하는 이 힘은 뭐 수평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경사지게만 이렇게 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을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쪽 힘이 이 힘하고 이제 얘를 이렇게 분력을 이렇게 분리한 힘하고 이 수평력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힘은 여기는 작은데 여기는 올라가는 힘이 크잖아요. 따라서 이 힘은 당연히 크게 되겠죠.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가는 힘과 이렇게 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얘도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힘하고 크기가 같아야 두 개의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룰 수 있어요. 수평력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이 절점에서. 근데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큰데 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가는데 얘가 이렇게 크게 가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힘보다 이 힘이 더 클 거라는 거죠. 이 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이 항상 최대 장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케이블의 최대 장력. 최대 장력은 보나마나 얘다. 근데 이제 얘에 대한 힘은 이 B점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B점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이제 N B2라고 해두죠. B2 구간이니까 이 세 개의 힘을 이 세 개의 힘이 이제 힘의 평형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NB는 결국에 여기가 이제 VB, 여기가 HB니까 VB 제곱 플러스 HB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이 VB하고 HB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90.547kN이 됩니다. 여기까지 풀면 이제 다 푼 거예요. 다 푼 건데 검산을 해야죠. 이 집중하중을 받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검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매트리스법이라고 부르는 검산 방법인데요. 이 검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이제 직접 매트리스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요. 이게 매트리스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매트리스 변이법이나 매트리스 응력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뭐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은 해당이 안 되고 매트리스 변이법이나 응력법을 쓰다 보면 이제 평형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 평형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형 매트리스를 만드는 과정하고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매트리스법이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직접 매트리스법은 한 번에 다 푸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다 푸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풀어보자. 우선 이 AC 구간에 작용하는 이 인장력을 N1이라고 하고 이 CD 구간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N2라고 하고 DE 구간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N3라고 하고 EB 구간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N4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준 거지 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각도를 구해줘요. 여기가 세타 1 그리고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3 여기가 세타 4 그럼 이제 각각의 각도를 먼저 구해주면 이 세타 1은 뭐 탄젠트 세타 1이 20분의 여기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이 yc 빼기 2.5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세타 1은 아크 탄젠트 20분의 yc 빼기 2.5 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타 2를 구해보면 세타 2는 아크 탄젠트 20분의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j 곱하기 j 플러스 yc 플러스 2.5를 하면 여기 2.5만큼 올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yc 플러스 2.5 한 데서 yd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yc 플러스 2.5 빼기 yd 이 yc하고 yd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산기한테 입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타 3, 세타 3는 세타 3를 이제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이 검산이니까 빨리 갈게요. 아크 탄젠트 20분의 yd 플러스 2.5 빼기 6 이제 세타 4는 아크 탄젠트 20분의 8.5 세타 1부터 세타 4까지를 이렇게 계산기에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조건식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볼게요. 이 시점에서 평형조건식이 2개가 나옵니다. 이 수평력의 합은 0, 수직력의 합은 0. 이 시점에서 이 수평력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조건, 시점이 아니라, 시점이 맞네요. 시점에서 이제 수평력의 합이 0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n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n2 코사인 세타 2는 0 하고 이게 식 1이 됩니다. 이제 수직력의 합은 0을 이용하면
수직력의 합은 0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n1 sin 세타 1 더하기 n2 sin 세타 2 빼기 10은 0 해서 이 C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점에서 마찬가지로 수평력의 합은 0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n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n3 코사인 세타 3는 0 해서 식 3. 그 다음에 V는 0 해가지고 수직력의 합은 0이라는 조건에서 마이너스 n2 사인 세타 2 플러스 n3 사인 세타 3 빼기 15 0 하면 이제 식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F2점 풀진 않고 식만 계속 쓰고 있죠. 이 식 6개를 연립해서 풀 거라 그래요. H는 0 마이너스 n3 코사인 세타 3 플러스 n4 코사인 세타 4 0 해서 이 식 5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 이걸 이용하면 수직력의 합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n3 사인 세타 3 플러스 n4 사인 세타 4 빼기 20은 0.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총 몇 개가 들어있죠? 모르는 미지수 n1, n2, n1, n2, n2, n3, n2, n3, n3, n4, n3, n4. 세타 1부터 세타 4까지 중에서 yc하고 yd를 모르죠. yc, yd. 식이 총 6개인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6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n1, n1, n2, n3, n4, yc, yd. 그럼 식 6개를 연립해서 이 6개 값을 구해달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 계산기로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에 대한 걸 좀 볼게요. 특히 이 직접 매트리스법 같은 경우는 계산기가 진짜 이게 계산이 되는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제 이건 직접 매트리스법은 아니고 처음에 푼방법대로 계산기를 입력하는 과정인데요. 식 2개 연립해가지고 반력 2개를 구하고, 식 2개를 연립해서 반력을 구한 다음에, 이 반력 이렇게 2개 나왔죠. 나온 반력 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기에 알려줍니다. 계산기에 알려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력을 수직력의 합은 0 해가지고 나머지 반력이랑 다 구해줍니다. 구한 다음에 바로 이제 YD를 구할 수 있죠. 바로 YD를 구할 수가 있죠. YD를 구하기 위해서 이 D점의 모멘트는 0임을 이용해서 YD 바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YC도 바로 구할 수 있죠. Y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C점에서 모멘트는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YC, YD 2개 다 구했고요. 이 구한값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의 길이 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최대 장력 산정한 거.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따라 입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를 계산기한테 알려줬어요. 20분의 YC 빼기 2.5, 20분의 YC 빼기 2.5, 20분의 YC 플러스 2.5 빼기 YD, 세타 2. 세타 1부터 세타 4까지를 이렇게 이 YC하고 YD가 포함된 형태로
계산기한테 세타1은 이거다, 세타2는 이거다, 세타3는 이거다, 세타4는 이거다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준 다음에 바로 이 식 6개를 연립했어요. 식 1부터 식 6까지가 여기 있죠.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식 6. 6개 연립해 주고요. 식 6개 뒤에 구해달라고 하는 값이 N1, N2, N3, N4, YC, YD 이 6개 값을 구해달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N1하고 N2밖에 안 보이는데 옆으로 쫙쫙 늘리면 나머지 값이 다 나오겠죠. 이게 직접 매트리스법이고요. 그럼 이제 25분 안에 좀 빠듯하지만 검산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매트리스법은 뭐 입력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신만 잘 챙기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처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면 이제 계산기 입력만 잘하면은 뭐 생각 없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고요. 뭐 그 이전의 풀이법도 워낙 쉬운 풀이법이었기 때문에 굳이 직접 매트리스법을 쓰라는 얘기를 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이거 사용하면 검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직접 매트리스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린 케이블의 정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각각의 점의 모멘트가 0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저도 이 시험장에서 도대체 뭘 풀려는 건지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구조물과 같이 힌지가 3개가 있어요. 힌지 하나, 둘, 셋. 3개 힌지로 구조 계획을 하는데 골조에 작용하는 하중은 여기 작용선에 떨어지는 하중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5P, 여기 4P 집중 하중이 있어요. 집중 하중이 있고 골조에 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고 이 충력만 발생하도록 골조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이 충력만 발생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충력만 발생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케이블을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케이블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얘는 인장력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제 압축력만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위아래가 뒤바뀌면. 얘는 근데 위아래가 뒤바뀐 케이블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골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접근법만 알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접근법만 알면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충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키워볼게요. 얘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힌지에 발력이 있을 거예요. 힌지에 발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얘가 지점이라는 거죠. 예,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발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골조는 그냥 케이블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요. 여기도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요. 직선으로 쭉 이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뭔지 모르죠.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 C점, 여기 D점, 여기 E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높이를 그리고 HD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HE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발력 구한 다음에 HD하고 HE를 구하면 이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대문자, 여기 소문자네요. 두 개 다 통일을 해야지. 네. 근데 이제 발력을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게 중앙점이 힌지잖아요. 중앙점이 힌지고 이 중앙점의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높이가 L.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 발력부터 먼저 구해보면 여기 이제 VA,
여기 이제 HA라고 할게요. HD하고 HE는 이 두 개의 높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 반력 산정. 이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고 충격 또는 인장력만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충격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케이블 또는 아치에 해당하는 걸 먼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케이블을 연상할 수 있었다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거죠. 반력 산정을 먼저 해볼게요. 이 B점의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시그마 MB는 0이라는 걸 이용하면 VA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L. 그 HA는 어차피 같은 성산에 있으니까 모멘트 유발하지 않고, 빼기 여기 하중에 OP가 있네요. 빼기 OP 곱하기 2분의 3L 2분의 3L 빼기 4P 곱하기 2분의 1은 0. 그래서 이게 식 1. 식 1이 아니라 그냥 나오네요. 여기 어차피 미지수가 VA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제 VA를 구해보면 VA는 4분의 19P가 됩니다. VA는 4분의 19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지를 중심으로 이쪽 구조물, 왼쪽 구조물만 봤을 때, 그러니까 ADC 구조에서 ADC에서 C점의 모멘트는 0이 되므로 VA 곱하기 L 빼기 HA 곱하기 L 빼기 OP 곱하기 2분의 1은 0. 근데 VA는 아까 구했죠. HA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HA를 구할 수 있는데, HA를 구하면 4분의 9P가 됩니다. 반력 두 개를 구했죠. 이게 4분의 19P. 얘가 이제 4분의 9P.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이를 바로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모멘트는 얼마다? 이 케이블을 연상하면 간단하죠. 여기서 모멘트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HD 산정이에요. AD 구조물에서 AD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반력이 이렇게 VA랑 여기 HA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이죠. L분의 2. L 나누기 2.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HD라고 하기로 했죠. 여기 하중이 작용하지만 뭐 무슨 상관이야. 여기 D점에서 모멘트 산정할 때 이 하중은 어차피 팔 길이가 0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MD는 0이므로 VA 곱하기 L분의 2 빼기 HA 곱하기 HD는 0. VA하고 HA 아까 구했죠. 그럼 HD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높이를 바로 산정해 보면 HD는 19분의 18L이 됩니다. 뭐 HE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은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이 문제 풀이한 거를 조금만 보면은 좀 찾아야 되네요. 예. 예, 같은 방법으로 이제 HD하고 HE를 이렇게 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골조의 형상을 그리면 이게 최종적인 골조의 형상인데요. HB 높이 맞춰서 여기 올려주고 여기가 E였나 HE 높이 맞춰서 이렇게 골조를 형상을 그려주면 되고요.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끝입니다. 거기 계산기 입력 잠깐 보면 이 반력 산정했죠. 반력 산정. 여기서도 이제 반력 산정했고요. 반력 산정했고 산정한 반력들 이제 다 입력을 해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브 이게 D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입력해가지고 HD를 구한 거죠. 18분의 19에 우리가 아까 구한 18분의 19에 같은 방법으로 E점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HE를 구했더니 18분의 17L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이런 그림이 된 거죠. 18분의 19에 18분의 17에 끝이에요. 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사실 집중하중을 받는 케이블이 상당히 풀이가 간단하고 쉬운 편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등분파 하중 받는 애도 생각보다 쉽고 이 케이블이랑 구조 자체가 외울 것도 없고 풀이도 상당히 쉽습니다. 실제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건 이제 117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117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케이블을 뒤집어 놓은 문제인데요. 지형적인 이유로 이제 구조물의 지점 높이 차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구조물의 이 지점 조건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린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순수하게 압축력만 받는 구조 시스템이 되도록 이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순수 압축력만 구하는 문제라는 얘기는 얘를 이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하고 얘가 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애라는 거죠.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근데 얘였다면 이제 다 인장력만 받을 텐데 얘 이제 다 압축력만 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각 절점에서 모멘트가 다 0이 된다. 사실은 뭐 이런데 애매한 위치에서도 다 0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B점, C점, D점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좀 확대를 해서 풀어볼게요. 예, 풀어볼게요. 빨간색이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예. 우선 이 반력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VA. 여기 이제 압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얘는 이제 반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VA하고 HA의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HA가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이점에서 반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E 이쪽 방향으로 HE. 근데 어차피 수평력의 합이 0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A점에서 작용하는 이 HA하고 HE는 힘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힘이 되겠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편의상 H로 표기를 할게요. 두 개의 크기 어차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H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반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그 전체 구조물에서
전체 구조물에서 이제 이 점의 모멘트가 여기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이 반력 산정. 이 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VA 곱하기 20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m죠. VA 곱하기 20 시계 방향. H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6m니까 이것도 시계 방향이고 더하기 H 곱하기 6 빼기 하중 25kN이 8길 25 곱하기 15 빼기 12 곱하기 10 빼기 13 곱하기 5는 0. 얘가 식 1이 됩니다. 제가 식 1, 식 2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 모르는 값 하나,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트를 또 산정하려고 봤더니 이 시점에서는 이 모멘트가 0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랑 여기 높이는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8m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A, B, C 구조에서 A, B, C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반력이 VA 여기 이렇게 H 그리고 여기 집중하중 25 여기 집중하중 있지만 뭐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8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m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2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m ABC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의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VA 곱하기 10 빼기 H 곱하기 2 빼기 25 곱하기 5는 0. 그래서 이게 식 2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H와 VA 여기도 H와 VA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죠. 식 1하고 식 2를 연립하면 VA하고 H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 VA하고 H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VA는 10분의 18.7, 187, 10분의 187 kN H는 31kN 얘가 31 얘가 이제 10분의 187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31이죠. V만 남았네요. V는 수직력의 합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 구조물에서 이제 VA 더하기 VE 빼기 25 빼기 12 빼기 13은 0 으로부터 모르는 값 VE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VE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VE를 구해보면 10분의 313이 됩니다. 반력 다 구했어요. 반력 다 구했으니까 이제 바로 높이 두 개 산정하면 되겠죠. 예, 바로 높이 산정하면 되고요.
HB부터 산정할게요. HB부터 산정을 해보면 AB에서 AB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AB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VA가 있고 여기 이렇게 H가 있겠죠. 이렇게 이 두 개 값은 여기 구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HB에서 6을 빼면 되겠죠. 얘는 HB에서 6을 빼면은 되겠죠. 얘가 HB 빼기 6.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m로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기 A점, 여기 B점인데 B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VA 곱하기 5 빼기 H 곱하기 HB 빼기 HB 이렇게 다시 HB 빼기 6은 0.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풀리죠. 이렇게 구하면 HB는 559, 62분의 559. 그리고 이제 HD를 산정해 볼게요. HD를 산정해 보면 이번에는 DE 구조에서 DE 구조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D, 여기가 E. 그리고 반력을 표시해 보면 여기가 이제 VE, 여기가 H.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잖아요. HD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5m죠. 그럼 이제 MD는 0에서 V 곱하기 5 빼기 H 곱하기 HD는 0.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했습니다. 이 V가 반시계로 돌리고 있는데 플러스로 놨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시계 방향으로 하건 반시계 방향으로 하건 문제풀이에 전혀 지장은 없지만 습관을 이렇게 들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V하고 H 앞에서 구했죠. HD 빼고 다 아는 값이니까 HD가 바로 나오겠죠. HD는 이 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62분의 313 단위 미터, 앞에 구한 것도 단위 미터. 끝났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틀렸다가 뒤에 직접 매트리스법으로 풀어가지고 점수를 받은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번은 풀었어요. 이 직접 매트리스법으로 이제 검산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저는 정말 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직접 매트리스법이 저를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직접 매트리스법을 쓰기 위해 이 부재력을 우선 다 지정을 해줘야죠. 이 AB 구간에 작용하는 힘을 얘를 C1 압축력이니까 여기 작용하는 이 압축력을 C2, 여기 작용하는 이 압축력을 C3, 여기 작용하는 이 압축력을 C4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각도를 알아야죠. 여기 이 각도가 세타1, 이 각도가 세타2, 이 각도가 세타3.
이 각도가 세타4. 그럼 이제 각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이 세타1은 아크탄젠트 5분의 여기가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HB 빼기 6을 하면 되죠. HB 빼기 6 세타2는 아크탄젠트 이제 여기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색 거리. 얘는 HB 빼기 8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5분의 HB 빼기 8. 여기 세타3. 세타3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한데 얘는 8 빼기 HD 하면 되겠죠. 아크탄젠트 5분의 8 빼기 HD. 그 다음에 세타4. 세타4는 아크탄젠트 5분의 HD. 그리고 이제 B점에서 식을 세워야죠. 이제 B절점에서 수평역의 합은 0이므로 C1 코사인 세타1 빼기 C2 코사인 세타2는 0. 식일 수직력의 합은 0에서 C1 사인 세타1 플러스 C2 사인 세타1 세타2 빼기 25는 0에서 이게 식2 C절점에서 B절점에서 이만큼만 본 거죠. C절점에서 이제 이만큼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식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시그마 H는 0에서 C2 코사인 세타2 빼기 C3 코사인 세타3는 0에서 식3이 되고 시그마 V는 0에서 마이너스 C2 사인 세타2 플러스 C3 사인 세타3 빼기 12는 0 그래서 식4. 그 다음에 이 D점 여기에 대한 평형 조건에서 D점에서 수평역의 합은 0이므로 C3 코사인 세타3 빼기 C4 코사인 세타4는 0.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0에서 마이너스 C3 사인 세타3 더하기 C4 사인 세타4 빼기 13은 0. 이게 식6.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C1, C2, C3, C4 그리고 HB, HD 총 6개를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총 6개인데 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연히 풀리겠죠. 이 계산기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기
이거는 뭐 그 앞에 방법으로 푼 거고요. 식 두 개 연립해서 반력 구하고, 반력 구한 거 식 두 개 연립해서 반력 구하고 반력 입력해주고, 이 나머지 반력 구해주고, 구한 반력 다 입력하고, 구한 반력 다 입력한 다음에 모멘트는 0, B점에서 0, 모멘트는 0 해가지고 HB 구해주고, D점에서 모멘트는 0 해가지고 D점 거리 높이 구해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직접 매트릭스법을 쓰기 위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를 계산기에 다 알려줬죠. 그런 다음에 식 6개를 연립했어요.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식 6, 식 6개를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줬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우리가 구해달라고 한 값이 C1, C2, C3, C4, HB, HD 다 구해졌어요. 그리고 앞에 구한 값하고 값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뭐 케이블 중에 집중 하중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응용해가지고 케이블을 뒤집은 형태에서 집중 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등분포 하중을 받는 아치하고 케이블에 대해서 마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